제 아들인데요. 예, 예, 현재 그 38살, 올해 38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어, 그, 돌 전에 경기를 해서 그랬는지 예, 예, 모르겠는데, 예, 그, 그 초등학교 때 뇌파 검사를 했더니, 음, 뇌세포 양쪽이 주저앉았다고 그러면서, 음, 이제 초등학교 그랬었고, 1학년 들어갔을 음, 때, 음, 그 학교 어떻게 보면 진도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예, 선생님이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가봤더니 예, 그 정신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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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나를 떨어지는 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 예, 저희 이제 가정 형편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장애에 있는 그런 쪽 학교를 보내지를 못하고 음, 그냥 생활하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이제 지내면서 음,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본인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음, 당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예, 예, 학교 수련회나 뭐 이런 데를 가는 건 엄청 이제 힘들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저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 예, 그냥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럴 때마다 좀 많이 힘들어 했었고 예, 예, 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친구가 한두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놀러도 오기도 했는데 예, 그 이제 그 올라가면서부터 이 격차가 너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예, 거의 혼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가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예, 예,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막 그 장난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때려가지고 맞기도 하고, 예, 예, 좀 그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들은 건데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나오고 나서 예, 예, 그 21살 때 음, 처음 발병을 했어요. 조현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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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이 예, 발병을 예. 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 머리가 뜯겨지는 느낌이라든가 음, 뭐 이렇게 성기를 잡아당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고 음, 뭐 뇌가 없어진다는 느낌, 뭐 뇌가 커졌다 머리가 커진다는 느낌 음,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노랑머리 긴 머리 여자가 음, 교회에서 자기를 해코지를 했다. 음,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뭐 아빠가 자신을 혼내지 않느냐고 자꾸 확인도 하고 음, 뭐 뼈나 뭐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음, 정자가 빠져나갔다는 등 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음,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져가지고 다시 이제 음, 일상생활을 했는데 예, 예, 또 다시 이렇게 22살 때 또 다시 재발을 했거든요. 예, 예, 그때는 뭐 중국 그 깃발 달린 차가 예, 자기를 뭐 쫓아온다고 그러면서 예, 이렇게 숨기도 하고 음, 또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 뭐 밤에 음, 못 찾아가지고 음,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음,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색깔도 검정은 싫어하고 또 흰색을 그때 당시는 막 엄청 선호하기도 했고 음,
예, 다시 또 그 노랑머리 여자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여자 음, 때문이라고 억울해하는 그런 게 음, 있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음,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예, 음,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26살 때쯤 다시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예, 예, 그때도 이제 또다시 그 노랑머리 여자에 대한 그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나타날까 봐 무섭다 그러고 음,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본인이 죽을까 봐 이런 거에 대한 불안도 많았고 예, 또 이제 엄마가 죽을까 봐 이런 불안도 많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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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불안이 심해지니까 음, 뭐 본인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음, 다리를 예, 때리기도 하고 이제 음, 그렇게 자해도 하고 예, 또 이제 제 목을 조르기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음, 또 입원시킬까 봐 음, 이제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본인 몸이 이제 모래로 변한다고 하기도 하고, 음, 예. 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뭐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또 다시 입원을 했어요. 예, 그래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5차례 정도 이렇게 입원하고 예, 퇴원하고 예, 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랬다가 28살 때쯤부터 한 음, 35살 때까지는 음, 이제 뭐 이런 잔잔한 증상들이 조금씩 있기는 했었는데, 음, 이렇게 뭐 음, 서랍을 한 뭘 찾는다고 온통 다 뒤집어 음, 놓는다든지, 음, 뭐 반복적인 한 가지를 음, 물으면 그게 이제 본인이 음, 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지 계속 또 묻고 이런 반복적인 음, 질문 많이 하고, 음, 좋지 않은 느낌들도 간혹 난다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예, 했지만, 예, 뭐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렇게 좀 본인이 음, 좀 해나가기는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가게 일을 하면서 예, 예, 얘를 데리고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냥 교회 성가대 찬양단 들어가서 그것도 부를 수 있을 정도였고, 음, 뭐 가게에서 시키는 이런 간단한 음, 심부름들 같은 것도 하고, 음, 혼자서 1시간 정도 운동도 하고 이런 정도 음, 이렇게 지낸 거리 예, 한 35살 때까지는 좀 이렇게 한 예, 7, 8년 정도, 그 정도는 좀 잘 지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36살 되면서 음, 이제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들이 간혹 이제 좀 자주 나타났었고, 예, 예, 이렇게 밤에나 낮에 나를 보고도 저하고 그 24시간을 뭐 그 같이 있거든요. 근데 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로 주춤 물러나고 뭐 이런 일이 음, 생기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를 했었는데, 예, 37살, 지금 38살인데, 이제 예, 37살 예, 3월달쯤에서부터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몸이 음, 점점 안 좋아지더니, 몸에 뭐 거리가 붙어 있다고 그러고, 음, 겨드랑이 쪽에 세모 느낌이 난다고 그러고, 음, 뭐 고무장갑이 자기 몸에 붙어 있다고 그러고, 음, 뭐 칼 이런 것도 붙어 있다고 그러고, 예,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본인이 뭐 신체가 모래로 변한다고 그러고, 음, 음, 뭐 뇌가 사라졌다고 하기도 하고, 음,
다리를 계속 뜯는 느낌이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체 여기저기 음, 뜯는 느낌 난다고 음, 했었고, 음, 그러더니 이제 다리가 없어진 느낌이 음, 없어졌다면서 음, 자기 다리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보이는 다리는 뭐냐고 하면 이제 음, 있는 다리로 걷겠다고 그러고, 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음, 사람 손 만지는 느낌으로 좀 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 손이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진다고 이제 느끼는 순간에 음, 음, 그 처음에는 그렇게만 느끼더니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만진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길래 이제 음, 뭐 스트레칭을 시킨다든지 음, 간단한 운동을 시키다든지 음, 이렇게 하면서 좀 없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떻 왜 사람 몸이 자기 너한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음, 했더니 음,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이제 분이 있는데 음, 그분한테 한 10년 전인가 그 음, 성적인 그런 문자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지체 1급이고 이래서 음, 도저히 뭐 내 아들이 썼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 자기가 그 문자를 보낸 그분이 네, 이제 자기 몸에 들어가서 자기를 음, 괴롭힌다, 만진다, 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음, 느낌을 좀 없애줄까 하고 음, 그 안마기 같은 거를 이제 좀 받으라고 했더니 안마기를 이제 처음엔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본인이 이제 이 안마기로 음, 이렇게 안마기를 받으면 그 느낌이 잠시 일단 좀 주춤해지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사람을 해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예, 안마기로 눌러서 이 느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을 해쳤다고 생각하고 음, 자기가 이 사람을 이제 해쳤으니까 예, 경찰이 자기를 잡아가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경찰한테 잡혀갈까 봐서 그때부터 이제 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경찰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거치고 쫓아다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음, 아니라고 해도 이제 뭐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지 네, 예, 뭐 그런 건 아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 그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112로 자기를 신고를 한 거예요. 예, 본인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음, 이제 112 신고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음, 직접 음, 경찰서로 찾아가기도 한 거예요. 네, 찾아가도 이제 음, 이제 안 잡혀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그게 음, 안 되고 음, 이제 뭐 한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실랭이를 더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경찰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네, 찾아와가지고 엄청 혼을 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좀 혼나고 나서는 좀 이제 덜 하기는 그 음, 전화나 이제 찾아가고 이런 거는 좀 덜 하기는 했는데 음, 음, 이제 저한테는 계속 그 잡혀갈까 봐 무섭다고 이제 음, 그리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계속 버텼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네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음, 제가 그 문자 보냈던 그분한테 좀 와서 예, 예, 그, 그 본인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좀 말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예, 예, 예,
하기는 했는데, 음, 그, 여전히 이제 덜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기는 음, 하더라고요. 예. 그래, 남아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 이야기를 아드님 만나서 내가 들어가서 예, 그럴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모양이네요. 예, 예, 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그 그래도 그분은, 남편분이, 예. 예, 음, 남편분이 이제 때릴까봐 걱정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때리고 이렇게 자해하고 했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없어졌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음, 나서. 음.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해주고, 그러고 예, 나서는 그분하고 관련된 걱정은 조금 줄었네요. 이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 음, 전만큼은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예, 그랬네요. 그랬는데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 증상들이 올라오니까 예, 예, 약을 좀 이제 세게 주고 이렇게 그랬는지 예, 완전히 몸에 이제 굳어져 버리고 네, 예, 그 막 갑자기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냥 아사픈 그런 것처럼 음, 갑자기 고개가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음, 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음,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로 이제 혼자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입원을 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예, 예, 그랬네요. 다시 입원해서 지금 얼마나 됐죠? 입원해 있는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돼가고 한 있거든요. 달. 입원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입원 중에 있네요. 예, 네, 그러시네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드님이 아까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다 했는데, 아드님 IQ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음, 예. 이제 처음에 1급 판정을 받았었고, 이게 음, 초등학교 다닐 때는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음, 심리검사 다시 하고 했을 때, 음, 그때는 이제 정신지체 쪽으로는 3급이었고, 네, 그 이제 정, 이제 정신과 쪽 이렇게 해가지고 2급 판정을 받았다가 네, 다시 이제 최근에 판정 받기는 중증 장애 판정을 다시 받았거든요. 예, 예. 음, 그랬네요. 아드님이 한글은 읽고 쓰고 하나요? 이제 한글은 그게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다 보니까 그런지 네, 그 한글을 이렇게 뭐 정확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어느 정도는 쓰고 어느 정도는 읽어요. 네, 받침 그러네요.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아침 이제 뭐 있고. 소리 나는 대로 뭐 어느 정도는 읽고 쓰는 그런 정도예요. 음. 이제 계산은 전혀 못하고요. 아, 수 계산은 전혀 못하고. 예, 이제 뭐 그냥 숫자를 부르기는 하는데 이제 음, 이렇게 100단위 정도까지는 읽을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계산은 안 되고 그 넘어가면 어려워하고요. 그러네요. 그런 정도네요. 그러네요. 근데 아드님하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되나요? 일상적인 대화는 큰 문제 없이 되나요? 아주 간단한 대화는 이제 가능하고 음, 그 이제 뭐 이 말 저 말 좀 두서없이 한다고 할까요? 이 음, 얘기했다가 그냥 그 다음 대답 듣기도 전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음, 좀 두서가 없긴 하지만 또 음, 어쩔 때 보면 또 엄청 재치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요. 음, 음, 네. 그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네요. 그래, 오늘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하셨는데, 신청을 네. 하셨는데, 그래, 의논하고 싶으신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음, 했으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음, 그, 얘 아빠가 음, 그, 이제 아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얘를 너무 좀 함부로 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음, 있고, 음, 좀 얘가 엄청 무서워하고 놀래고 작은 일에도 놀래고 이러니까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음, 전혀 그렇지를 않거든요. 음, 그러네요. 음. 지금 자제분이 이 아드님 하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자제분이 있나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남동생이. 동생, 남동생 몇 네.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요. 3살 차이. 남동생은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예, 결혼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 남동생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래, 이제 아드님이 한동안 28살부터 35살까지 그래도 한 8년 정도, 7, 8년 예, 잘 지내서 가게에 예,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큰 예,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셨는데, 예.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36, 7, 8이니까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이제 증상이 올라와서 지금은 전에처럼 그렇게 이제 한 가게에 데리고 1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예, 37살, 작년 3월부터, 예, 37살 3월부터 1년 가까이. 음, 그러니까 작년 3월이라고 하는 건 2025년도 3월을 예, 이야기하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럼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네요. 예, 한 10개월 정도 증상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예, 전에처럼 편안하게 못 지내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네요. 예. 흔히 잠도 이렇게, 못 예, 잤었거든요. 예, 잠도 거의 자지 잠도 거의 못 못하고, 자고, 예, 예. 예. 이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 3월에? 그 무렵에? 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요. 작년 3월, 그 전인지 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의 이제 시댁 쪽에, 이게, 아이로 따지면 고모부가 예, 예,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예, 너무 불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에 한 번 가까이 이렇게 화장실을 갈 정도로, 예, 그렇게 긴장을 하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래도 제가 그냥 데리고 갔었거든요. 어디를? 아, 장례식장에를 고모부가. 장례식장이에요? 예. 근데 평상시에도 이제 장례식장을 데리고 가면 좀 무서워하고 예, 불안해 하기는 했어도 이 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예, 시댁 쪽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면 꼭 음, 싸움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긴장하고 더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항시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안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조현병이라 해도 제가 예, 전혀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음, 본인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런 느낌들이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가짜지만 음, 본인이 직접 느낀다는 음, 이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처를 했었거든요. 예, 다른 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러셨네요.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못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네요. 음.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보셨나요? 제가 얘가 어디를 도저히 가려고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음, 이제 저 떨어지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예, 뭐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한번 가보자고 해도 음, 본인 너무 싫어하고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음, 이제 아무튼 저를 떨어져서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너 가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 하셨는데, 그럼 정신병원은 어디, 인근에 어디 입원해 있나요? 어디, 지역이 어디에는, 전대병원을 다니다가, 예, 예.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서울로 음,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음,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구나. 그러면 면회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못하고 계시겠네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본인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음, 괜찮을 때는 씻는 거라든지 먹는 게 이런 게 혼자서 잘 가능했는데, 음,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발병하면서 그런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병원에서 그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음, 지금 얘 아빠가 간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아빠가 간병 중에 있고, 예, 아빠 그러니까 같이 예, 입원실에 같이, 같이 예, 생활하고 예, 있네요. 예, 예. 아이고, 그럼 병원비도 많이 나오겠네요. 이제 그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서울대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지금 받기 시작한 게 지금이에요. 이제 한 달 된 한 달. 거예요. 예, 예. 오, 입원하면서, 예. 어떻게 서울대병원에 입원이 가능했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외래로 쭉 진료받던 사람들도 쉽게 입원을 못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침 빠진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 자리가 중간에 빠진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음, 그때 마침 전화가 돼서 음, 그, 이게 한 45일쯤 전에 한다 음, 하면은 진료 예약이 됐었고, 음, 그로부터 진료 예약 받고 나서 한 15일 있다가 입원실이 나와가지고, 음, 좀 음, 특별하게 빨리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랬네요. 예, 하여튼 운이 좋았네요.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다 하는데 병원 입원하고 나서는 상태가 어떻게 좀 좋아졌나요? 어떤가요? 증상이 조금은 앉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라앉았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음, 불안해하고 그런 거를 음, 너무너무 호소를 하고, 음, 진짜 옆에서 도저히 진짜 안 아픈 사람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음, 잠도 한두 시간 음, 자고 어쩔 때는 날을 새기도 하고, 음, 뭐 본인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증상은 좀 가라앉은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 같으면 입원을 올해는 못 시키겠네요. 좀 지나면 퇴원시키라 할 것 같네요. 이달 말쯤 퇴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달 말쯤, 그럼 한 예, 보름 정도 더 입원하고 퇴원하는 거네요. 한 열흘에서 보름. 예, 예. 퇴원하면 어찌 집으로 다시 이제 데려와야지 되나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음, 본인은 집에 이제 엄마 떨어져서는 못 사는 거네요. 집에 있을 때는 뭐 그랬어요. 음, 24시간을 같이 행동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네요. 서울에, 서울에 같으면은 이제 주거시설이나 입소시설이나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또는 전환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에 좀 보내두실 생각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음, 얘가 입원 같은 것도 너무 음, 힘들어하고 안 하고 음, 싶어 하고 음, 진짜
제가 돌볼 수만 있으면 같이 돌보면서 같이 있고 음,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네요. 본인도 그런 어머니께서, 걸 원하고, 예, 어머니께 돌볼 수 있다면 같이 돌보면서 지내고 예, 싶으시다. 그러니까 지난 한 7, 8년간 28살부터 35살까지 비교적 잘 지냈다 할 예, 때처럼 그냥 예, 가게에 그냥 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 심부름 시키고 그렇게 지내시겠다 하는 거네요. 예. 음. 아버님은 예, 있어야 같이 되네요. 살지는 않고 음. 지금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하고는 예, 어, 일 때문에요. 일 때문에 따로 예. 살면 일종의 주말 부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아니요, 주말도 아니요. 아니고 아주 어쩌다 한 번씩이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아드님이 아빠를 좀 무서워한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근데 떨어져 있어도 자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제 음, 생각에는 음, 좀 이게 같이 있어 살았을 때 이게 음, 음, 그런 살았을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게 자꾸 그러네요. 기억으로 떠오르는지 자꾸 그렇겠죠. 말을 하거든요. 또 그래. 같이 있지 않는데도 그리고 이제 온다고 음, 하면 음, 또 자기를 혼내지 않을까 뭐 그런 불안을 하거든요. 아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요? 아빠한테 이제 맞았다고 그러고 음, 음,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았다 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본인은 그게 이제 억울하고 예. 화나고 무섭고 그런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말을 평상시에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본인이 음, 이야기를 음, 하면 잘 음,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음, 본인은 그러니까 엄청 아빠가 오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음, 때는 음,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음, 무슨 말을 하면 한 번 말했을 때 대답해주는 적이 거의 없고, 그것도 대답을 음, 해도 마지못해서 시큰둥하니 이제 대답하고 이런 음, 식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음. 아버님께서 지금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예, 그러시네요. 그런 아버님이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줌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줌으로 교육도 하고 가족분들 질의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제가 하고 있는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고, 저도 이제 음, 처음 알았고요. 그래요. 저도 이런 영상이 있는지 이제 얘가 이번에 아프면서 처음 안 거예요. 아, 예. 이전에는 전혀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그러셨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영상을 음, 그 애기 아빠한테 몇 번 보냈는데 그거 음, 안 본 것 같아요. 봤다고는 본인은 하긴 하는데 봤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보셨을 수도 있죠.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본다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그랬네.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15일 정도 된 것 한 보름 정도.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래, 제 영상을 보고 뭔가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도 신청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고 어떤 게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게 예, 뭐 본인이 이제 실제로 느낀다는 거, 음,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음, 생활하면서 그 환경이라든지 음, 뭐 대처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이 이렇게 전혀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셨네요. 얘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음, 아쉽기도 하고, 그러셨네요. 예, 예, 병 때문에, 병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러실 기회가 없었네요. 예,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음,
네. 뭐 그래,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예, 저 또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당연히 해주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병원에만 꾸준히 다니면 알아서 약 잘 예, 지어주시고 그 약만 쭉 먹다가 보면 차차 좋아지겠지 생각하셨네요. 예, 그러셨네요. 그래,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지방이고, 예, 해서, 주변에서 교육을 받기도 마땅치 않을 거고, 의논하기도 마땅치 않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줌 프로그램에, 줌 모임에 등록해서 쭉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 줌 모임은 토요일은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하고, 토요일에는 강의를 해요. 근데 이- 그 시간이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고, 아, 그러시네요. 예,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시간이, 아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그, 토요일도 제가, 일요일도 뭐 바쁘신 시간이네요. 예, 음, 일요일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은 2시 반부터 4시까지, 그리고 저녁도 7시 반에서 9시까지인데, 어머님께서 참여를 못 하시면 아버님도 그 시간대에는 참여를 못 하시는 시간대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전혀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예, 한다면 제가 이제 음,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제 뭐 음, 성격이 뭐 그런 성격 안 된다는 둥 이런 음, 식이거든요. 그래요? 아버님께서는 뭐 성격이 꼭히 뭐안 되기보다 아버님께서도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고 말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내가 이제 한다면은 음, 좀 얘한테 하도 이제 함부로 대하고 음, 좀 말을 거칠게 하고 하니까 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잘 좀 대해줘라 이렇게 해도 음, 본인이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자기는 못 고친다 하고 음, 여기 왔다가도 하루 있다가 그냥 자기는 도저히 얘하고 못 있겠다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하고 이 공개 상담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어차피 남편분한테도 보내서 한번 보라 하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니면 음, 이제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어쩔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겁이 나시는 모양이네요. 음, 이제 왜냐면 음, 기분이 안 좋으면 얘한테 또 그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보통의 경우에 아빠들이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보면은 자식들한테 엄하게 하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말씀하시다시피 아버님 좋기는 아버님께서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지 돼요. 좀 지를 이해해주고, 지를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자꾸 칭찬해주고,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좀 더 이야기해라, 더 이야기해라 해주고, 이런 태도로 이제 대해야 되는데, 그런 뭐, 부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보통 아버님들이 몰라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들, 이걸 모르던 아버님들도 이렇게 교육을 듣고 등등해서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개 상담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버님한테는 한번 봐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유튜브 뭐죠? 형편이 되면 줌에 등록하셔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버님 경우에. 네, 네. 어머님께서도 뭐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혹시 틀어놔 놓고 뭐 들어가면서 일하실 수 있으면 들어가면서 일하셔도 되고 그러시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아, 어머님 교회 활동하시는 예, 시간이시구나. 예, 그러네요. 토요일은 가게 일하셔야지 되고, 일요일은 예,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예, 그렇고, 교회 활동을 좀, 많이 예, 하시네요. 어려운 시간대가,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 줌에는 못 들어오시고 그냥 제 예, 영상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챙겨 보시면서 따로 이제 공부하셔야지 되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예, 꾸준히 하셔야 되고 지금 요번처럼 이제 아드님이 잘 지내다가 지난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한 10달 전 정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원래 있던 그 증상들, 주로 제가 이래 들어보면 아드님 경우에는 환촉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예, 환청, 환시, 환후, 환미, 환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각에. 예, 환촉도 있는 것 같고, 신체망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몸의 감각이 아무튼 이 불안하거나 하게 되면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예, 아드님은 그대로 어머님도 이제 아 이거는 지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셨는데 그거는 올바르게 알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예,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마치 모래로 변하는 것처럼 몸이 막 산산이 흩어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라든지 자기 몸에 뭐가 탁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자기 다리를 막 뜯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몸의 그러면, 감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럴 때 그러면 음, 그런 거를 호소할 때 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몸 아프다고 해서 막 내 뭐 다리를 막 뜯어내는 것 같다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아이고, 그래, 나 그러니까요. 아프겠다 하고, 그래, 아프겠다, 아이고, 그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지 말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엄마가 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 저는 뭐 주물러 주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주물러주고, 필요하면 따뜻한 물 같은 거 수건 이렇게 따뜻한 물에 짜가지고 닦아주고, 뭐, 해야 되죠. 그렇게. 지를 도와줘야 되죠.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건 잘하신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증상이 올라올 때, 이 신체 망상이죠. 몸의 예, 감각이 변화하고, 환촉을 경험하고, 신체 망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아까 보면은 노랑머리 여자가 예. 자기를 괴롭힌다, 뭐 등등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환시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노랑머리 여자를 눈으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네. 노랑머리 여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제가 음, 이제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때 음, 이제 지금 또 나타날까 봐 무섭다고 하니까 음. 지금은 이제 그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없는지 아닌지 어머님이 모르시잖아요. 어머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물어보는 의도가 나타날까 봐 무섭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 말을 그대로, 지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고 그 여자가 무섭게 느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세히 물어봐 줘야 되죠. 그 노랑머리 여자는 어떻게 생겼나? 표정이 어떠나? 어떤 게 그렇게 무섭나? 아이고, 그랬으면 무서웠겠네. 그렇겠네. 아이고, 그 노랑머리 여자가, 그래, 혹시라도 또 나타나면, 그때는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좀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을 그래 그
아이고, 많이 무서웠겠네. 아이고, 힘들었겠네. 하고, 그렇게 지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가 무섭다 하면 무섭다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다독여줘야 되고, 이렇게 네, 아드님은 지금 지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다독다독, 애기들 놀랬을 때, 애기들 다독다독 해주듯이, 다독다독 해줘야지 돼요. 다독다독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대하는 태도인데, 크게 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지금 요걸 우리가 이제 활성기라 하거든요. 네, 이제 증상 재발했는 시기라고요. 이때는 네, 일단은 이제 약이 조절이 돼야 되고, 약이 한동안 계속 더 세게 들어가든지 어떻게 들어가든지 해서 해야 되고,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게 가라앉거든요. 요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약을 세게 예, 했거든요. 예, 예, 세게 약을 증명을 세게 쓸 수밖에 했더니, 없죠. 예, 이제 몸이 너무 그렇죠. 굳어지면서 음,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음. 그거는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의 이 약물 부작용에 크게 보면 주체 외록의 부작용이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진정작용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목을 못 돌리고 고개가 안 네, 돌아가 고개가 돌아가서 안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주체 외록의 부작용이에요. 근육계통에 네, 나타나는 부작용. 근육계통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약물의 종류가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우리가 저효과 약물이라는 게 있고 고효과 약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뭐냐면 고효과 약물은 술로 따지면 농도가 센 술, 네, 그러니까 작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약이 고효과 약물이에요. 예를 들어 약에 우리가 미리그램 수로 보자면 1ml, 2ml, 3ml 이렇게 먹는 약들. 요게 고효과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저효과 약물이라고 하는 건 술로 따지자면 도수가 낮은 술. 막걸리나 맥주처럼 도수가 낮은 술. 네, 요런 네, 거는 미리수가 많겠죠. 100ml, 200ml, 어떤 건 1000ml 이렇게 돼요. 그런데 네, 부작용이 여기 어떻게 관계되느냐 하면 부작용이 고효과 약물은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심해요. 고효과 네. 약물은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심하고 저효과 약물은 추체 외록의 부작용은 덜한데 항콜린성 부작용하고 진정작용이 심해요. 이 항콜린성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몸에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코마름, 입마름, 갈증이 생겨요. 코마름, 입마름, 그 다음에 피부가 퍼석퍼석해지는 거 등등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미세 근육이 작동을 잘 안 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변비가 생기고 이런 쪽 부작용이거든요. 항콜린성 부작용. 자, 그 다음에 이 저효과 약물은 또 항콜린성 부작용도 있고 진정작용. 몸이 축축 늘어지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을 많이 자고 요것도 같이 와요. 항콜린성 부작용하고 진정작용은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크게 보자면은 약의 부작용이 이 하나는 주체 외록의 부작용, 근육에 오는 부작용 계통 있고 하나는 항콜린성 부작용이라고 해서 수분을 앗아가고 그 다음에 미세 근육이 작동이 잘 안 되게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정작용하고 요쪽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약을 높였더니 애가 막 쓰러지고 등등 하더라 라고 하는 건 추체 외록의 부작용이 심한 약을 써서 그래요. 써서 그렇고, 그리고 예. 목마름도 너무 심해서 물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항콜린성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무렵에 아니면 그 약들을 한꺼번에 썼을 수도 있고, 네, 일단은 부모님께서도 약을 높였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 거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관찰을 하니 애가 이렇더라 하고 의사한테 그거를 이야기해줘야 의사도 조절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 동영상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영상도 그렇고 요새는 약물에 대해서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제 동영상에도 약에 대한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영상 보시고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주체 외록에 이게 갑자기 넘어진다. 이런 게 이제 다칠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근육계통의 부작용이 올 때에 요거는 일정 기간을 참고 지나가면 지나가지거든요. 요게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이런 게 심해요. 그 기간을 참고 견딜만 하면 참고 견디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정이 힘들어서 못 참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부작용 방지제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근데, 지금 아드님처럼 이런 시기였을 것 같으면 당연히 약을 높였어야지 돼요. 약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밖에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약을 높여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켜서 약을 높여야지 되고 네, 다루는 원리가 그런 거죠. 예, 예. 네. 예, 말씀하셔요. 이제, 그리고 입원을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절이 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예, 만약에 퇴원을 해서 나왔다고 했을 때, 예, 예.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음, 운동 가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운동 가는 걸 음, 싫다고 하면, 음, 싫으니까 그대로 좀 더 몸이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놔둬야지 되는 건가요? 음. 아니면 싫어해도 좀 항, 억지로라도, 항상 억지로는 안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항상 탈이 난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가줘도 억지로는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렇죠. 혼자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고, 네, 같이 하는 거는 조금은 수월한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싫어하는 애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일 가볍고 간단한 게 산책하는 거. 근데, 혼자 산책해라 하면 안 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산책하자 하면 산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음, 그때도 5분, 안 하는 10분도 안 되는, 하나요? 어쩐 때는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음.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한 번 가서 혹시 너무 오랫동안 다니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산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가면은 운동장 뭐 세 바퀴나 음. 많이 하면 뭐 다섯 바퀴 정도 이렇게 도는데 그 정도 하면 이 가게에서 출발해서 갔다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뭐 한 시간도 안 걸리죠. 한 아, 3, 4, 어쩐 날은 한 30분, 어떤 때는 음, 이게 이제 하기 싫어하면 하루에 한 음, 바퀴 돌 때도 있고, 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좋은 생활 습관, 내지는 좋은 운동, 뭐든지 이런 걸 이제 습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예, 습관화를 시킬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재미라는 요소예요. 재미. 예, 재미가 있어야 돼요. 지가 재미없어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지가 재미있어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자꾸 해야 되거든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운동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일 가볍게는 산책이 있지만 산책 말고도 뭐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볼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무슨 댄스 같은 거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거는 될라나 저거는 될라나 하고 자꾸 꺼내보고 가서 구경하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시도를 조금씩 해보는 거죠. 지가 재미있어 할 만한 걸 찾아내야 돼요. 산책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30분, 40분 하는 걸 힘들어하면 처음에는 10분, 20분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차차 늘려가야지 돼요. 그리고 산책도 산책 코스가 좋으면 저절로 산책을 수월하게 하게 되고
산책 코스가 덜 좋으면 안 할라 하고. 예를 들자면 이 애들이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어하고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산책 코스를 잡더라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적은 대로 산책 코스를 잡아야 되고. 원리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많은 데를 산책 코스를 잡으면 지는 안 그래도 운동하기 싫어서도 가기 싫은데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게 불편하니까 더더욱 안 갈라 하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럼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예. 그, 뭐랄까, 본인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 그런 걸 이제 음, 호소하면서 예. 이렇게 성기를 만지는 그런 음, 느낌 때문에 음, 이제 음, 그런지 음, 이렇게 꼬추를 문지르는 그런 네,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 음, 있는 데서도 이제 음, 그렇게 한 거예요. 음, 병원에서.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되나? 있는 데서도 자기가 갖다 자기 딴하는 신경이 엄청 쓰여서 문질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음, 그렇게 행동을 하길래 집에 음, 있을 때도 이제 음, 그래서 음,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음, 이제 만지는 느낌 때문에 그게 음,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음,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냥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고 그냥 그럼 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다른 걸로 유도를 해가지고 뭐 우리 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저는 그랬었는데 음, 지금 병원에서 이제 잠시 그렇지 않다가 다시 또 음, 그러니까 이제 음, 얘 아빠가 음, 이제 막무가내로 그러지 음, 마라 이제 음,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단지 그러지 마라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게 무슨 성기를 사람들한테 뭐 무슨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내가 진짜로 성기가 불편하면 남이 뭐 남들이 다 내를 쳐다보고 있거나 말거나 하는 성기를 잡고 다른 위치로 돌리거나 해야 되지. 지금 아프고 불편한데 그거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참을 수 그, 없으니까 자기는 그랬을 거라고 봐야지 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예, 예,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예. 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게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성기를 만졌다 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슥 만지고 지나가서 딴 사람들도 크게 눈치를 못 챘을 것 같다 싶은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어머니께서도 그냥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면 되고. 저는 그렇게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병원에서 옆에 환자하고 같이 있는데 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음, 그것도 이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뭐 음, 예전에 딴 병원에 있을 때는 음. 뭐몇 시간을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되죠. 지한테. 그렇게 예. 불편할 때는 자리를 피해서 혼자 있는데 가서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리를 피해서 혼자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죠. 아니면 이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도 대안적인 행동을 제안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본인한테 혼자 그거는 남들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 혼자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돼야 되죠. 지하고 하여튼 계속 의논해야 되고, 지가 그걸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막무가내로 뭐 못하게 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뭐든지 막무가내로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면 무조건 하고 뒤탈이 난다. 무조건 하고 부작용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그런 것도 예,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셔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게에서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예, 발병 이후에는 예, 이제 무서워서 그런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이제 뭐 같이 예, 누워만 있고 싶어 하고 이제 예, 지 예, 하소연만 계속 들어줬으면 하고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같이 읽고 음, 이제 이렇게 들어주고 음, 하는데 음. 일을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이제 나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음. 해야 되나요? 가급적 지가 하자는 대로 들어줘야 되죠. 어머님께서 들어줄 수 있다면. 어머님께서 나도 몸이 너무 지치고 해서 내가 지 원하는 대로 못 해주겠다. 이럴 때는 어머니께서 애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고, 미안하다. 엄마가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엄마가 혼자 좀 쉬어야 되겠다. 네가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미안하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어머님께서 신체적으로 여력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지가 계속 엄마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그래 그래 하고 잘 들어주시면 되고, 지가 엄마하고 가게에서 옆에 나란히 누워 있고 싶어 하면 손님 없고 해서 나란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란히 누워 계시면 되고 그런 거죠. 음, 음.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제 강의에 들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그래서 지를 무조건 지가 이렇게 지를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약으로도 안정시켜줘야 되고 잠을 푹 재워서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다독다독해서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가능하면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성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을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지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걸까? 어떻게 하면 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걸까? 생각해서 국리를 하시면 되죠. 예, 말씀하셔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같이 이제 늘 음, 같이 있다가 제가 무슨 음, 볼일 같은 게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있고 싶다고. 그때는 근데 볼일을 보러 가야 될 때면 보러 가야 되잖아요. 지한테 엄마가 그치? 미안하다. 항상 미안하다 하고 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갔다 오고 나면 또 그래 잘 혼자 잘 있어서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 우리 어린 애들 다루듯이 어린 애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엄마가 안 떨어질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갔다 오고 나면 억지로 떼놓고 갔다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덩치는 다 컸지만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해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다독여주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억지로 떼놓고 갈 때는 잘 납득을 시켜야 되고, 아이고 엄마가 그래, 니는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구나. 근데 엄마가 갔다 와야 되니 어떡하니. 네가 좀 엄마를 이해해 달라. 혼자 잘 참고 견뎌내면 좋겠다. 하여튼 엄마가 그런데요. 빨리 일 보고 올 테니까 좀 잘 견뎌봐라 하고 빨리 갔다 음, 오셔야 되죠. 예. 그리고 그 환청을 들은 적도 있는데, 예, 예, 그 이제 병원 입원하기 전이었는데, 예, 북소리 예, 환청을 들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 북소리를 친 그게 이제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음, 여자가 북을 치는데 제발 좀 안 듣고 싶은데 계속 음, 미신이라면서 음, 북을 친다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청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께서 놀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헛거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뭔가를 느낄 수도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 예. 귀에는 안 들리지만 지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북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이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 어머님께서 놀라면은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이고, 지가 그랬구나. 그러면 미루어 짐작해보면 지도 많이 놀랬을 거잖아요. 당연히요. 예,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 직접 네, 듣는 지는 더더욱 놀랬을 거잖아요. 갑자기 북소리가 왜 들리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님께서 가슴이 덜컥하고 이렇게 놀라시게 되더라도 빨리 그 어머님께서 스스로를 진정을 시키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한테 최대한 자세히 물어봐 줘야 돼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끔. 북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한번 해봐라.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그래서 지가 뭐 흉내를 내면 둥둥둥둥 한다면 둥둥둥둥 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그 소리 들으면 니는 지금 마음이 어떠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표현하게끔 해서 들어봐 주면 자세히 표현하는 것 자체로 일단 좀 진정이 돼요. 엄마가 그 음, 이야기를 들어준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면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묘사하고 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지가 스스로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히 물어보고 자세히 들어봐 주셔야 되고, 들으면서 계속 중간에 지 마음을, 지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랬으면 무서웠,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런 걸 하셔야 되죠. 아이고 네, 그런 무서웠겠다. 이거 어땠겠다. 대화법을 이렇게 잘 해야 모르겠어요. 돼. 네? 그런 대화법을 어떻게 보면 음,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 하해주고는 싶은데 그렇죠. 잘 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꾸준히 자꾸 공부하셔야지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큰 원리는 다 설명해 놨거든요. 제가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환청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제가, 환청 들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뒀고, 망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상으로 올려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검색어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촛불 배정규라고 하니까 촛불 네, 배정규 해놓고 망상, 촛불 배정규 환청, 촛불 배정규 약물치료 이러면 다 검색해서 올라오거든요. 영상이. 네, 그렇게 해서 제 영상들을 쭉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런데 기본 원리는 하여튼 제가 다 설명해 뒀고요. 제가 아까 얼른 이야기했던 건 줌에서 저희가 하는 대화가 그런 대화예요. 줌에서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비슷한 일들이 서로 간에 많이 일어나요. 남의 네,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공부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어머님께서, 아, 내가 이때까지 참 몰랐었네. 이런 게 있었었네.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래. 애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애의 이 병은 뭐,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낫는 병이 아니다. 요거는 지난 한 7, 8년간, 그러니까 지가 28살부터 35살까지 그래도 잘 지냈다. 한 7, 8년간 잘 지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올라올 때 증상에 잘 대처해야 되고 위기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잘 갖춰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삶의 목표를 잘 잡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께서 자, 지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다 이제 공부해서 지를 지금보다 좀 더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어머님께서 지금부터 한 2, 3년 착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대화하는 것도, 대화법도 자꾸만,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꾸만 궁리하시고 하셔가지고, 자꾸만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네, 기본 원리는 지편이 돼주는 거예요. 지편이 돼주고, 지를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문제부터 얘 같은 구해 나가시면 경우는,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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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가르치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가르치게 되는 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되죠. 마음이 조급해서. 마음,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도와주려면 내 마음이 조급하고 서두르고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느긋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야 되고 그러면 잘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가 자꾸 지를 닥달을 하게 돼 있어요. 빨리 바뀌라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훈계를 하게 되고 나무라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병이 우리가 훈계하고 나무란다고 해서 고쳐지고 할 것 같았으면 수월하죠. 이렇게 고생 안 하죠. 훈계하고 나무라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탈이 난다. 반드시 한마디 훈계하고 한마디 나무라면 뒤에 10배로 다른 고생할 일이 생긴다.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훈계하거나 나무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딱 마음 먹고 항상 지 마음을 지로 하여금 충분히 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항상 지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항상 질문을 해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잘 귀담아 들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방법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목표로 하시는 게 아드님 데리고 와서 전에 네, 한 7, 8년 잘 지냈다 하니까 일단 네, 그렇게 지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네, 그런데 지난 한 10개월 정도처럼 이렇게 증상이 확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약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일단은 약을 더 세게 먹든지 약의 종류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약 조절하기가 집에 있으면서 조절하기가 어려우면 지를 잘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약을 조절하든지 하여튼 일단은 약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약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트레스 요소를 최대한 없애줘야 되고 뭔가 분명히 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겁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병이 다시 재발한 거거든요. 도지는 거. 네.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촉발 자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적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줘야지 되고요. 음, 그래서 질을 최대한 잘 다독여서 약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질을 최대한 잘 다독여주고 지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확 안아줘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약물 복용, 약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잠을 푹 재워야 되고 위기식 상황이면 그 다음에 네. 심리적으로는 잘 수용해주고 푹 안아줘야 돼요. 확 안아줘야 돼요, 지를. 잘 수용해주고 다독여줘야 되고. 그 다음 환경적으로는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으로는 뭐 좋은 영성적인 환경이나 분위기, 영성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그런 거. 근데 지금 교수님, 예, 예, 그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그 노랑머리 예, 예, 여자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 가기도 싫어하고 예, 또 예, 본인이 문자를 보냈던 분이 이제 같이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예, 그럴 가고 싶지 근데 않다 하면 한동안 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데는 데려가
안 데려가는 게 좋고, 예, 가고 싶지 않다는 데는 안 데려가는 게 좋아요. 안 데려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안 만나게 하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지가 아빠 보는 것도 지가 막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면 아빠도 가능하면 집에 오지 마라 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가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보게 하고, 지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에는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가기 싫어하는 데는 가능하면 안 데리고 가고, 또 하고 근데 싶어 하는 일은 하라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런 게 기본 원리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본인 이제 아빠한테 예, 예. 저한테 말할 때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 엄마하고만 산다고 그러고 예. 그러는데 한 번씩 또 아빠한테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음, 전화를 음, 해서 또 이렇게 막 좀 아빠 잘 있냐고 막 물어보고 음, 이러거든요. 음. 그런 경우는 두 뭔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아빠에 대해서 싫고, 무섭고, 안 보고 싶고, 그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70%, 80% 있다 하면,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한 10% 정도는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빠는 잘 지내나 궁금하고, 한 번씩 아빠에 대해서 한 보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마음의 한 10%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 봐야 되죠. 사람 마음이 네, 어떻게 딱 한 마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도 갖다가 아무리 그래도 부자간인데 싫고 화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마음, 고마운 마음도 한켠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지가 아빠 싫다는 말 하면 그래 그래 하고 그 말 잘 들어주시면 되고 또 아빠한테 궁금해서 안부 전화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안 돼. 내버려 두시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예예 말씀하셔요. 그 제가 안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안마기 이제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나고 예예 만지는 느낌 난다니까 안마기에 이렇게 안마기를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예예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예 안마기로 이제 눌러 가지고 예. 본인이 이제 사람을 해쳤다 생각해서 그런 건지 예. 안마기를 보고 너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안마기를 없앴으면 좋겠다. 좀 없애야지 되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뭐든지 지가 싫다 하는 거는 안 시켜야 돼요. 음. 지가 물건도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물건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지, 한청으로 이제 또 들은 건데, 예, 예. 본인한테 뛰어내리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병원에 음, 입원하신 분이 음, 본인 말에 의하면 같이 이제 한 음, 어르신이 본인한테 뛰어내리라고 했대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은 위험한데 자기한테 뛰어내리라 했다고 음, 이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욕해주고 하면 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뛰어내리라 하면 어떡하나. 하고 갔다가 앞으로도 그런 소리 들리면 그 절대 그거 그럴 필요 없다고 아주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 다루는 것도 원리는 간단해요. 진짜 사람 대하듯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짜 누군가가 지한테 갖다 뛰어내리라 했다면 어머님께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어? 우리 자식 뛰어내려서 다치면 어떡하려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나.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뛰어내려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고,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느냐고. 엄마가 그 말 들으니까 화가 난다고. 절대로 네. 그런 사람 말은 듣지 말으라고.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 그러면 또 다른 거 예, 한 가지 말씀하셔요. 물어보면, 예, 예. 그럼 이렇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어디를 가, 한다면 식사하는 자리에 음,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음, 이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예, 시쯤에 식사하러 같이 가자 했더니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안 가도 된다. 가지 음, 말자 그랬거든요. 음, 근데도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음, 계속 안 간다고 안 음, 간다고 음, 밤 날을 새면서 안 간다고 계속 똑같은 음.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안 가, 지 마음이 저는 많이 안 가겠다. 불안했던 모양이죠. 지 마음이 네, 많이 불안해서 마음이 안심이 안 된다는 소리. 엄마가 그래 안 간다 해줬는데 그 말 가지고 안심이 안 된 거예요. 지를 달래줬어야 되죠. 아이고 네가 많이 놀랬구나. 엄마가 그 간다 해서 미안하다. 아이고 네 많이 놀랬구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궁금한 네,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네, 이제 어머니께서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게 시간적으로 안 되신다 하니까, 예, 어머니께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저한테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상담료가 워낙 비싸니까 그게 힘드실 거고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의 부원장으로 있는 김재은 선생도 상담을 상당히 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재은 부원장한테 어머님께서 정기적으로 또는 뭐 부정기적으로 쭉 궁금한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예, 자주 자주 김재은 선생한테 상담 신청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예, 지금 이제 한동안 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두 번이든 얼마든 이렇게 계속 상담을 받다가 보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는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고 한편으로는 상담 신청해서 어머님께서 궁금한 거를 계속 김재은 선생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머니께 중심이 딱 잡히셔요. 이거 요럴 땐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김재은 선생한테 상담을 정기적으로 또는 뭐 부정기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때그때마다 어머님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또 마일리지 상담이라 해서 그런 방법을 해도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상담은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정해놔놓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궁금한 거 5분, 10분 해서 요 간단한 것만 물어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일리지 상담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료를 미리 뭐 한 5시간, 5시간 분을 상담료를 내놓고 그때그때마다 5분, 10분 상담하고 또 뭐 10분, 20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5시간이 다 차면 그러면 이제 상담료 정산되고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김재은 선생한테 마일리지 상담으로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어머님처럼 막 예, 수시로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담 방법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거는 나중에 김재은 선생하고 의논해 보셔요. 예, 제가 어머님 상담을 이후로 꾸준히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 경우에는 상담료를 워낙 비싸게 받아서 보통 가정에서는 사실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 받으십사 말씀을 못 드리고 김재은 선생도 저하고 같이 일한 세월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이 상담 방법을 많이 배워서 잘하니까 김재은 선생한테 상담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지, 환자, 당사자 본인이 대처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음,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어머님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치료자 역할, 교육자 역할, 지지자 역할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족들은 치료자가 되려 하거나 교육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치료하려 하거나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은 무조건 지지자, 지원자가 되 주십시오. 나는 네 편이다.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다. 그래서 아드님을 확 안아주고 네. 다독여주고 등등 이런 지지자 역할만 하셔야지 돼요. 가족들은. 그러면 네. 이제 누가 치료를 도대체 가르쳐 주고 누가 해주느냐? 치료는 누가 하고 교육은 누가 하느냐? 그거를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아드님이 나중에 돼서 상담이라도 받으려 하면 요즘에는 이제 상담이 우리가 꼭 이렇게 현장에 안 오더라도 줌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도 상담하고 전화로도 상담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방에 계시더라도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아드님이 만약에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은 김재은 선생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든 그렇게 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게 하든 줌으로 상담을 받게 하든 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짬짬이 이제 지를 교육시켜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지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고 그걸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하시고 이제 어머님께는 지가 엄마한테 물으면 어머님은 지를 잘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아는 방법으로 그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어머님 힘만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 전문가를 붙여야지 돼요. 지한테. 네. 전문가를 붙여줘야 돼. 근데 지금 단계는 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금 단계는 어머님이 먼저 공부하고 어머님이 먼저 물어보고 이래야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지도 공부할 의사가 있고 상담받을 의사가 있으면 그때 이 전문가하고 붙여줘야 되고 지를 순서를 고려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어머님께서 먼저 공부해 나가셔야지 돼요. 먼저 상담 받으셔야 되고 네. 그러시네요. 그래.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상담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래, 네, 이 오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셔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제 그냥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상담이 어머님께 도움이 되었나요? 근데 교수님 그 영상 몇 번 본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 조금 정리가 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본인 이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 이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 음, 부분이라든지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더 된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래, 제가 짐작한 데는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한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아드님을 퇴원시켜서 다시 이제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네, 다시 데리고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런 생각 그게 좀 네, 이제 걱정이, 막막해서 걱정되고 막막해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상담 받으시기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좀 드시나요? 어떤가요? 그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조금, 어떤 감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감이 좀 잡히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막막하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이 좀 잡히긴 해요. 그리고 네, 어, 조금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 어머님께서 잘하신 기간이 있거든요. 지난 한 7, 8년간 아드님이 잘 지냈다 할 때 그게 단지 그냥 운이 좋아서 잘 지낸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시기에 어머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아드님이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아드님하고 잘 지낸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때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서 네. 또 임하시면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물어보시면 어머님 힘으로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야죠. 네. 그래, 이제 상담을 마치기 전에 혹시, 맞다, 이거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라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라든지 뭐가 퍼뜩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아니요, 다 잘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 이 공개 상담은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후로 혹시 어머니께서 네,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앞으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더 신청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나면서 정말 이것도 한번 상담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할 때는 또 공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네. 그래, 오늘 이래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상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너무 그러셔요. 몰랐었는데, 진짜 그러시죠. 여러 가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모르고 지내셨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